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특약사항에 넣고 전입신고 후에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살면서도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가구 주택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요,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좀 부를 때 단독 다가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름만 다를 뿐 두 주택의 형태가 같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건물에 한 가구가 살고 있으면 단독주택이 되는 거고,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형태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서 한 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19세가 넘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을 쪼개서 가지고 살고 있는 세대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고 다른 형태는 아니고 다가구라고 같이 보셔도 돼요. 다가구라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다가구의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는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90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입을 한 건데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형태이긴 한데 이때부터 다가구라는 명칭을 사용을 한 거죠. 다가구도 방, 부엌, 화장실, 그리고 출입구까지 나눠져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형으로 봤을 때 다세대랑 다가구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세대를 다가구로 다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되는데요, 건물을 통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가구 주택이 맞고요, 그 다음에 호실별로 주인이 나눠졌다 하면은 다세대 주택이 맞습니다.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주택을 계약을 하게 되면요, 사실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만 확인하더라도 계약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가구는 확인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선순위 보증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소유주를 확인을 해야 되고, 권리관계를 판단해야 되고,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주택가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소유주랑 권리관계나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요, 어떤 주택이든지 모두 해야 되는데 선순위 보증금 같은 경우는 다가구에서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구에서 가장 힘든 점이에요. 주택에 사는 세대가 많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나보다 먼저 입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보증금을 먼저 보호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집 주인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래 전입세대 열람원이랑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입세대 열람원이랑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경우는요, 계약 전에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적어놨는데요, 일단 소유자와 임차인이 가능하고요, 소유자가 위임한 대리인이나 세대원, 대리인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유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를 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다가구의 보증금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이 나올 때마다 금액을 확인한 경우도 있고, 자신이 계약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 집에 보증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도 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제가 모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다가구를 알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중개사가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중개사도 집주인에게 정보를 제공받아야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약으로 작성을 해 놓는 게 좋은데요, 특약은 어떻게 적으면 좋냐면은, 임대인이 확인해 준 선순위 보증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말한 내용과 전입세대 열람원에 나온 내용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죠. 처음부터 집주인한테 전입세대 열람원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집주인의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얘기를 하면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떼우냐, 야 이럴 거면 나랑 계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입세대 열람원이랑 확정일자 부의 현황이 계약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 게 바로 세대수인데요. 선순위 보증금도 중요하지만 후순위 보증금도 중요합니다. 총 몇 세대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계약 당시에는 후순위가 없기 때문에 세대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후순위는 왜 확인하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후순위 임차인도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은 집이 경매를 당해서 쫓겨나더라도 야 어디 가서 월세집이라도 살 수 있는 보증금 정도는 보장해줘라,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보증금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의 보증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주택을 10억짜리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근저당권이 6억이 걸려 있어요. 근데 내가 첫 번째 세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1억을 걸었습니다. 전세금을. 우리 전세금은 안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를 다 한다 하더라도 3억이라는 차액이 남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해 보여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들이 7명이 있습니다. 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자, 내가 이 집에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총 7세대의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할 때 5천만 원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8명의 최우선 변제금만 해서 총 4억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근저당이 6억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4억을 더하면 이미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순위자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이 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의 절반인 5천만 원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특약사항에 넣고 전입신고 후에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살면서도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건물과 토지에 나와 있는 권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같지만 가끔 근저당이 건물에만 걸려 있고 토지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에만 있고 건물에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에는 두 개 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 홍이었습니다.